지난 1월 아동 성범죄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고 탈영한 한인 육군 이 씨가 살인 등 7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만을 해하려고 증오범죄를 계획했던 운전자가 증오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대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합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다가오는 허리케인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식품 배급 구호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아동 4명 중 1명이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내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지난 1월 아동 성범죄 혐의로 64년형을 선고받고 탈영한 한인 육군 이 씨가 살인 등 7가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경찰국은 이 씨가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탈영한 직후 도주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 기자입니다. 미군 특별재판고문실이 지난 1월 26일 탈영 14일 만에 육군 범죄수사과에 체포된 조나던 강 이 씨를 살인, 강도, 체포 불응, 탈영 등 7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워싱턴주 킹카운티 투킬라 경찰국은 이 씨를 택시기사 니콜라스 호케마 살인 용의자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4시쯤 투킬라 사우스 센터몰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레드캡 기사 호케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범죄수사과와 투킬라 경찰국은 이 씨가 워싱턴주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탈영한 직후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 호케마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1월 19일 군사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투킬라 경찰국은 1월 26일 호케마가 몰았던 택시를 발견하고 현장 한 주택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주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은 이 씨가 지난 1월 19일 군사법원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 3건의 아동 대상 음란 행위 등 중범 혐의로 징역 6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만을 해하려고 증오범죄를 계획했던 운전자가 증오범죄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흰색 세단을 가지고 유대인 학교 인근 잔디밭으로 돌진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유대인 학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흰색 세단 차량을 몰고 학교 인근 잔디밭으로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유대인 학생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으며 그들의 뒤를 쫓아 흰색 세단 차량이 학교 잔디밭 위로 돌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58세 운전자 아스칼 알리는 운전 부주의, 증오범죄, 살인미수 및 폭행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유대인 학교 인도를 넘어서 잔디밭을 가로지르며 반유대주의적 폭언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학교 점심시간 무렵 발생했으며 유대인 학교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잔디밭을 지나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유대인 회당 및 유대인 학교 측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대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증오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학교나 회당 문을 잠궈 놓아야 하는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시 유대인 증오 범죄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뉴욕시가 소기업 대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뉴욕시는 $1,000만 투입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뉴욕시 소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 규모를 넘어선 데 따라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소기업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뉴욕시 퓨처 펀드를 조성해 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국장 등은 맨하탄 피어 36에서 열린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의 달 엑스포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뉴욕시 전체가 승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앞장서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공급난으로 타격이 큰 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기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뉴욕시는 총 7,500만 달러 규모의 소기업 기회기금을 조성해 인기를 끈 바 있습니다. 1,000개 이상 기업이 평균 8만 1,768달러의 수준의 대출을 지원받았고 특히 소수계 여성 소유 기업이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뉴욕시는 이런 적극적인 자금 지원 덕분에 소기업 성장세가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제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종업원 50명 이하 소기업은 총 18만 3천 개에 달합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새롭게 생겨난 소기업은 6만 2천 개에 달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맨하튼 코리아타운 인근 전철역에서 20대 여성 투신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뉴스 등에 따르면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제 오전 6에비뉴 34스트리트 헤럴드 스퀘어 역에서 브루클린행 F전철이 진입하자 몸을 던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여성은 바로 즉사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입니다. NYPD는 타살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사고 여파로 출근 시간 전철 운행이 극심한 지연을 겪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브루클린행 F전철과 M전철을 퀸즈 잭스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역으로 우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하철의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큰 가운데 최근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승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범죄 소탕을 위한 뉴욕주의 특단책으로 소지품과 가방 안의 물품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뉴욕 주정부가 계속되는 대중교통 강력 범죄를 대중교통 시스템을 뒤흔든 범죄로 지정하고 뉴욕시 지하철 시스템에 주방위군과 MTA 경찰을 투입하겠다며 강력 대처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지하철 내 무기류 반입 금지와 뉴욕의 안전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특단책을 위해 750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됐으며 250명의 MTA 경찰이 지하철 시스템에 투입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하철 내 살인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해 승객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에릭 애덤 뉴욕시장은 올 여름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 역대 최대 허리케인이 미 전역을 강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이상기후에 대비해 정확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여름 뉴욕에서만 약 350명이 더위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뉴욕뿐이 아닙니다. 미 전역을 봐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모든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많습니다. 시는 연중 무휴 쿨링 옵션 지도를 업데이트하고 쿨링센터 파트너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친화적인 냉각센터를 확충하며 이동이 어려운 거주민들에게 쿨키트를 제공해 무더운 여름에 쓰러지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라조시 부시장은 여름은 하수구가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자연재해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식품 배급 구호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아동 4명 중 1명이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숙자 식사 지원 및 식품 배급 구호 단체인 시티하베스트가 28일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아동 4명 가운데 1명이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시티하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식료품 배급소를 찾은 시민이 월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식료품 배급소 방문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무려 2배가 급증하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예산이 $3,000만 삭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끼니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되려 식량 지원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2025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에 해당 식량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3,000만 삭감한 상태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식품 지원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모든 프로그램의 공급이 끊길 수 있다며 뉴욕시 행정부의 예산 계획안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뉴욕시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애덤스 행정부는 계속해서 식량난 지원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기아 퇴치 프로그램 등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행정부는 7월 1일 마감일 전까지 뉴욕시 의회와 최종 예산에 합의해야 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내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호쿠 주지사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온라인 세상에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학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지사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고 게시물을 올리는 모든 행위는 해롭다며 이는 하루 종일 기기에 생각이 붙잡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왜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소지하고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알고리즘이 중독성을 만들어내고 아동 및 청소년을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언제든 전화와 문자만 가능하고 인터넷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플립폰만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올해 안으로 제출해 내년 입법 회기에서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3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중 95%가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4분의 3이 휴대폰이 없을 때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새로운 사기 행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휴대폰에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옮겨받아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사기를 치는 행각입니다. 무선 전화 회사에 본인인 것처럼 위장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새 휴대폰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으로 최종 목표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훔쳐내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바꿀 때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경우가 많아 무선 전화 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은행들도 현금 인출 시 텍스트 코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인증 방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8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새 규칙안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인 모든 청정에너지 시설에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에 해당하는 기술로 풍력, 태양광, 수력, 핵 분열 및 융합, 지열, 특정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시설 등을 예시했습니다.
또 에너지 저장 기술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대상이 태양열과 풍력 프로젝트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저지 케이프 메이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여름에 무질서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은 해안 마을 전역에서 법 위반자를 체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와일드우드시가 일요일 밤 많은 10대들이 산책로에 모이면서 수많은 시민 소요 사건이 발생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오션시티에서는 15세 소년이 지난 토요일 밤 다툼 중 산책로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관계자들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황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의 대규모 집단 문제가 계속해 제기돼 여러 해안 마을에서 통행 금지, 배낭 금지, 알코올 관련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의 연간 평균 차량 보험료는 $1,472로 미 전체 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뉴욕주 운전자 가운데 보험 미가입 비율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 전체에서 연간 평균 차량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미시건으로 $1,60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커네티컷, 뉴욕, 플로리다, 뉴저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연평균 차량 보험료는 $1,032, 자동차 보험 미가입 비율은 10.9%로 조사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 신용점수, 과속이나 음주 등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여부, 10대 미성년자 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